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학기 들어 무역실무 첫 강의 시간입니다. 저는 경민대학교 IT경영학과 우강석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비록 영상을 통한 강의지만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학기에는 대면 수업을 무척 기대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볼 때 당분간은 비대면 수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이라고 하면 2주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민에서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라 다 같이 겪는 그런 불편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 강의를 통해서 듣는 학생 여러분들도 또는 교수님들도 함께 불편함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겪는 그런 불편함 속에 지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튼 저도 열강을 하고 여러분들도 동영상 강의에 집중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에서나 또는 학문에서 많은 지식적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의 도중에 의문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구글 클래스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이해가 불가하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싶어서 새벽에 전화를 주신다든가 너무 밤늦게 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긴 하지만 조금은 그 시간대를 좀 빼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답변을 드리는 게 제 주특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은 늘 체크하셨다가 미리 제가 적어놨습니다. 무역실무를 맡은 우강석 교수고요. 그다음에 전화번호는 016-6345-4455 우울입니다. WORI 003 그다음에 경민.ac.kr 이렇게 메일을 주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구글 클래스에 여러분들의 질문사항을 적는 란이 있으니까 동영상 강의를 보시고 구글 클래스를 이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번 어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수강하고 있는 과목은 이제 무역실무라고 해서 무역에는 실질적으로 지식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이론을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역실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나 또는 자신의 사업에 필요로 하는 그런 액츄얼한 그런 실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문적인 그런 무역 이론이 아닌 실제 필요한 무역 전반의 업무에 대해서 시간에 다룰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그래서 학문적인 이론에 대한 내용은 많이 스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건을 수출을 할 때, 실제적으로 물건을 수입을 할 때 우리가 제일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경우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실제 업무를 다룰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역이라는 실무를 활용을 해서 수출, 수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또는 무역에 관련된 실체적인 어떤 공정 프로세스에 관련된 노하우를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에게 전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실무적인 내용을 어디 가서 듣기에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 무역 실무에 대한 것은 이론보다 먼저 그 사회에 진출했을 때 무역 실무를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실제적으로 무역 전반의 세계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열심으로 저는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집중하셔서 강의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무역 실무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나가서 많은 그런 무역 실무에 장벽에 부딪혔을 때 조금 더 공부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다시 또 되짚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교재가 필요합니다. 교재는 무역 실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실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 교재에 있는 모든 것을 똑같이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론과 실제를 조금씩 병행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자료와 그 다음에 코트라,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발표된 무역 정책들을 통해서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자료들은 제가 여러분 그 구글 클래스를 통해서 그 자료를 함께 첨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자료들은 나중에라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재는요, 무역 실무입니다. 무역 실무고요. 그다음에 저자가 안동규 외에 그다음에 출판사가 글로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내 서점에서 아마 비치가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이용할 것이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실무를 통한 내용들은 또 제가 코트라라든지 무역협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들을 총망라할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씩 해서 출처를 저희가 충분히 밝혀드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올려드릴 것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감안하셔서 그때그때 교재는 여러분들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사회를 통해서나 여러 어떤 그 이론적인 것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전부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 교재에 첫 장에 보면 무역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함께 나옵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역을 우리가 한문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무역을 제가 한문으로 한번 적어보면 자, 제1강의입니다. 무역실무 9월 3일이죠. 여러분들은 목요일날 저하고 만납니다. 무역 실무 중에서 무역의 개념,
무역이라는 것은 뭘까요? 어떤 그 무역은 한문으로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무역이라고 이렇게 쓰죠, 그죠? 무역인데 이 무자는요, 이 무역의 무자는 잠깐만요. 무역의 이 무자는요, 바꿀 무자입니다. 역자는 무역의 역자는요, 이것도 바꿀 역자예요. 여러분들 이런 단어적인 그 사전적 의미를 보실 때 물론 한문입니다만은 바꿀 무자에 바꿀 역자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바꿀 무자와 바꿀 역자, 이것을 사전적 의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대로 얘기한다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또는 자본입니다. 물품 외에도 자본,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기술 등을 거래하는 어떤 활동이냐면요, 경제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자본, 그 다음에 기술 등을 거래하는 경제 활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영어도 트레이드입니다. 그죠? 트레이드라고 하는 서로 맞바꾸다는 얘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바꾼다는 얘기예요. 서로다. 단 여기에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무역에 바꾼다는 기준은 뭐가 있냐면 반드시 경제 활동이 따라야 됩니다. 또 그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뭐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것들, 물품 또는 자본, 테크놀로지 등을 거래하는 경제 활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경제 활동이 추선이 되어야 되고, 예전에는 우리가 수출 수입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얘기했습니까? 바다를 건너왔다는 말을 합니다.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물 건너왔다라는 얘기를 하죠. 물 건너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포트, 다시 말하면 물 건너왔다는 얘기는 뭐죠? 자, 우리 영어를 보면요, 포트라는 말이 있어요. 포트는 뭐 사전적 의미로 항구라는 뜻을 더 나타내기도 하죠, 그죠? 이렇게 항구를, 죄송합니다. 그냥 한문 적지 않고 그냥 적겠습니다. 그냥 항구를 뜻하죠. 우리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접두사에 IM이라는 접두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in이라는 접두사와 함께 무엇을 갖고 들어오는 것을 in에서 im이라는 접두어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import, 항구 내로 들어오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들어오는 거니까 수입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요. external에서 x는 x, 이건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external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두어를 붙여서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를 따지면은 바깥으로 내보는 항구를 뜻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거예요? 수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의 무역과 임포트 또는 익스포트의 그런 사전적 의미를 따져보면 물건이 들어가고 나가되 다시 국가와 국가 사이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로 필요한 어떤 것들이 필요한 물품, 자본, 기술 이런 것을 거래하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것을 어떤 활동이 되어야 되냐면 경제 활동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그렇다면 경제 활동이 이걸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경제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경제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경제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국가와 국가 사이라고 했어요.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와 국가는 국경선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서울에서 제주도에서 서울로 물건을 오가는 것을 우리가 무역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바다는 건너가지만, 물론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 물론 배가 왕복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무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조건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사이가 돼야 되는데 제주도도 대한민국이고 서울도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은 무역이 아닙니다. 경제 활동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물건이 주고받고 필요한 물건이나 자본, 서비스, 테크놀로지가 주고받더라도 경제 활동이 아닌 것은 무역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무역의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역의 개념. 이 무역의 개념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국가와 국가 대 국가. 또 여기에 뭐가 수반되나요? 기술, 물품, 또 자본이 또 들어가죠. 그죠? 자본이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총체적인 게 뭐가 돼야 돼요? 경제 활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경제 활동이 되어져야만이 무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 그 거래되는 것들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런 기술이나 또는 물품, 필요한 물품, 자본,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어떤 경제 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국가와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러한 중간에 물품이 있어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거쳐야 될 게 경제 활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가 아닌 것은 서울과 제주도, 국가가 아닙니다. 무역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들이 행해질지라도,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뭐예요? 이러한 국가와 국가가 되고 기술과 물품, 자본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제 활동이 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경제 활동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죠? 원조라고 얘기합니다. 원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돼요. 국가와 국가는요, 한국과 어디예요? 대한민국과 북한이에요. 대한민국과 북한은 국가와 국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술이나 물품, 자본을 많이 대어준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무상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무상으로 공급되어질 때는 이것은 무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역의 개념하고는 동떨어진 거예요. 요거는 단지 뭐예요? 원조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무상 공급을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역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국가에 존재하는 기업 또는 기업과 기업이 해도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국가와 국가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여기 개인이 돼도 되고요. 또는 법인이나 회사가 돼도 됩니다. 단체가 돼도 관계없어요. 국가와 국가라는 것은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법인, 개인 대 회사, 이러한 방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또는 개인 등의 경제 주체 사이에서 재화, 어떤 자본이라든지 기술 및 용역의 교환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무역이라는 게 무자가 바꿀 무자, 역자도 바꿀 무자예요. 그래서
교환이나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 뭐예요? 경제활동 commerce transaction이에요. 이거를 상거래라고 얘기합니다. 상거래. 굳이 얘기한다면 커머스예요. 커머스 트랜잭션이에요. 커머스 트랜잭션. 이걸 우리가 상거래라고 얘기하죠. 그죠? 커머스 트랜잭션인데 경제 활동에 들어가는 상거래,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경제 활동에 매매 뭐예요? 매매가 이루어져요. 매매 서로 사고 파는 거예요. 세일이에요. 세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뭐가 돼야 되죠? 서로 이게 익스체인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교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서 서로 익스체인지 돼야 돼요. 교환이 돼야 됩니다. 교환. 물품이 교환이 돼야 돼요. 자본이 교환이 돼야 돼요. 서비스가 교환이 돼야 되고요. 기술이 교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로 봐야 될 것은 국경선의 관세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국가와 국가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 라인이 있어요. 이게 관세선이라고 그래요. 관세선은 뭐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커스터머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세선은 커스텀스 라인이라고 하는, 아니, 커스터머가 아니고요. 커스텀스. 이 커스텀스 라인의 관세선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세선은 서로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서로의 세금을 매기는 라인이다. 그래서 커스터머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국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뭐라 그래요? 수입이라고 그래요. 임포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국가에서 이쪽 국가로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익스포트라고 해요. 요걸 여기에 기준으로 했을 때 익스포트라고 해요. 네. 수출과 수입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무역거래의 주체는 상대방이 내국인이든 또는 외국인이든 그리고 본점이든 지점이든 회사로 봤을 때 본점이든 지점이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우리나라예요. 한국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의 멕시코인이 우리한테 수입을 해가려고 그래요. 관계 있나요? 관계 없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와 국가, 개인이 외국인이든 또는 법인이 지점이든 본점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국가와 국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 용역, 재화, 그 다음에 경제활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무역이다 또는 수출이다 이러한 것들을 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로의 이제 무역의 종류에 보면 과연 이것이 어떤 무역이냐? 예를 들면요, 배가 우리나라 앞을 지나갔을 때, 우리나라 해협을 통과할 때, 그때 지나가는 통과세도 사실은 무역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배가 우리 영역을 지나갈 때 거기에 대한 통과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과세 자체도 그걸 외화가득액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좀 디테일한 얘기들은 나중에 이제 그 섹션에 들어가서 별도로 하게 되고요. 그러한 예도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어떤 물품만 서로 익스체인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식으로 서비스도 익스체인지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과무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통과무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외화를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도 하나의 무역의 종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역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 무역의 개념이라고 얘기한다면 두 번째는 특성이 있습니다. 무역의 특성에 앞에 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특성만 이제 적을게요. 이건 뭐 여러분들 교재에 나오니까 한번 나중에 다시 복습을 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 무역은 항상 첫 번째, 무역은 특성 중에서 첫 번째 1번 무역은 유상적 거래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유상적 거래가 아니면 유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아까 뭐라 그랬죠? 한국과 북한의 교제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그까지 없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물론 뭐 제3국을 통해서 오는 그런 북한의 물품들을 우리가 국내에서 만나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직접적인 교육은 오픈돼서 나오는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우리나라 제품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조해준다. 그건 왜 그러나 경제적 활동이 없는 곳이다. 그것을 우리는 무역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유상적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는 곧 이제 대가 지불을 전제로 하는 대가를 지불을 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되죠. 일종의 매매 거래로서 반드시 대금 지불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상적 상거래다. 유상적 상거래. 반드시 유상적 상거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유상적 상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역은 일반적인 매매하고 딜러 거래하고 그러니까 매매 거래와 그 일반적인 매매 거래와 다르게 어떤 항상 이 국경선을 넘어서 이루어진다. 국경선 기준이다. 이렇게 국경선 기준 이렇게 되겠고요. 특성 세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역에는 반드시 2개국 이상이 개입되며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2개국 이상이에요. 3개국도 거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에 배울 시간이 되면 오늘까지 진도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중개무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3국이 관여되는 그런 일반적인 무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국 이상이 개입이 되고 이상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가 간에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2개국에서 또는 3개국에서 서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제3자 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무역을 하다 보면 서로의 실수도 또는 서로가 잘못될 수도 또 물건에 하자가 생길 수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일반적인 국가 간의 어떤 이익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개국 이상이 국경선을 넘을 때 반드시 2개국 이상이 참여가 돼야 된다. 매매가 상거래가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에는 이제 그 상이한 통화 제도가 존재하죠. 여러분들 통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폐를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국가마다 각기 다른 통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우리나라는 원을 사용하고 있고요. 미국은 달러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달러도 어때요? 많은 달러가 있죠. 어떤 달러가 있죠? 홍콩 달러 있고요. 싱가포르 달러 있고 그다음에 뉴질랜드, 미국 이런 달러들이 다 어때요? 가격차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 세 번째로는 무역에는 특이한 통화가 있다. 통화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받는 건데요.
상거래 행해지는 화폐 가치, 화폐 가치가 있는데 이 화폐 가치가 각 나라마다 다 틀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세계적으로 어떠한 통화를 인정해 주는가 하면 기본은 뭐예요? US 달러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이런 달러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신뢰로 이제 여러분들 그 무역 실무에서 통화 환율에 대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그 달러에는 항상 그래서 앞에 뭐를 붙여야 된다고요? US라는 말을 꼭 붙여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게 달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달러 쓰는 나라가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에다가 US 달러라고 항상 이렇게 적어줘야 이게 환율이 이제 우리나라 같이 매매 기준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어떤 그 국가마다 각기 다른 통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상거래 행해지는 대금 결제 수단이 국제적으로 화폐 가치가 인정되는 나라의 돈을 요구하게 되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하고 거래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원으로 주면 미국에서 받을까요? 전 안 받습니다. 또 우리가 제3국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하고 거래를 하는데 우리나라 원으로 주면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거기에는 국제적으로 화폐 가치가 인정되는 국제 통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 통화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통 US 달러,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어떤 경제적으로 위상을 볼 때 좀 높은 위치에 와 있다라고 하는 위안화도 받기도 합니다. 중국의 위안화, 일본의 엔화도 동남아시아하고 거래할 때는 엔화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유로화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어떤 그 국제 통화의 각국 통화 사이에 교환 가치 비율 환율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러한 것을 개런티 해줄 수 있는 국제 통화가 현재는 달러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TT 여러분들이 이제 현금 송금 그 캐시 송금으로 이루어지는 무역일 때는 엔화도 받기도 하고요. 엔화를 받아서 국내에서 이렇게 환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환율 문제. 그렇다면 우리가 환율이 올랐을 때 내렸을 때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나라의 그 대외적인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가절하라고 합니다. 어떤 그 디밸루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평가절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건 뭐 깊이 알아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절하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만 여러분들이 잠깐 이해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우리 국제 통화 그러니까 각국의 통화 사이에 교환 가치 비율인 환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환율 문제가 생기면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돈이 평가절상 또는 평가절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원이 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오늘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1달러당 예를 들어서 1달러당 1163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원 1163원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한번 대략적인 계산을 할게요. 그랬는데 자 이거는 어제 거라고 얘기를 해보고요. 오늘 봤더니 1달러당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항상 US를 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US 달러예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수입할 때도 항상 US 달러 그쪽에서 어떤 오퍼시트나 또는 여러 가지 인보이스를 받을 때에도 그 금액이 US 달러인가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할 필요는 있다. 자, 그 다음에 어제의 환율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입니다. 1,000원으로 떨어졌다. 어때요? 오늘로 여기 예를 드는 거예요. 아직 이렇게 안 떨어졌습니다. 그럼 1달러에 1,163원이었는데 어제 오늘 보니까 1,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이거를 우리가 평가절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평가절하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오겠어요? 평가절하가 되면 우리 환율은 많이 떨어져 있죠. 그죠? 환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수출이 잘 될까요? 뭐 안 될까요? 수입이 잘 될까요? 수출이 잘 될까요? 평가절하가 되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수입은 어때요? 수입하는데 원가가 절감이 돼요. 원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올라가게 되고요. 수출은요? 수출은 원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떨어지게 됐어요. 예전에 1불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출을 하면 물건 하나를 수출했는데 1불을 받았다고 치면 그때 우리나라 돈 가격은 1,163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는데 미국이나 제3자로부터 물건을 수출하고 1불을 받았는데 1,000원어치 가치뿐이 없다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만큼에 대한 돈이 수입을 할 때는 더 떨어지기, 원가가 다운이 되는 거고 수출할 때는 원가가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수출은 어때요? 떨어지고 수입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그 디밸루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 평가절하, 디밸루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평가절하는 이 평가절하로 인한 정책은 우리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평가절하가 되기도 하고 평가절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대외적 통화 가치가 하락해서 평가자료 환율이 인상되는 거죠. 그죠? 그 나라의 통화의 그 대외 구매력이 줄어들게 되고 수출 상품의 그 외화 표시 가격도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평가절하가 될 때 수출은 증가되는 반면 잠깐만요. 평가절하가 될 때 수출은 평가절하가 되면 네. 다시 한번 제가 수정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로는 이렇게 되는데 한 나라의 어떤 그 대외적 통화 가치가 하락해서 평가자라 다시 말하면 환율 인상이 되면 그 나라 통화의 대외 구매력이 줄어들죠. 환율이 올라가니까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도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절하가 될 때 수출은 증가되는 거죠. 평가절하가 되면 수출은 증가되고 증가되는 반면에 수입품의 가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태가 될 것을 우려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평가절하입니다. 반대로 환율을 내리면 자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데 이를 이제 평가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리밸루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반대로 환율을 내리면 자국의 화폐 가치가 요거 잠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화살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평가절하가 됐다는 것은 우리나라 환율이 인상됐다라는 얘기예요. 평가가 절하된 건 환율이 인상됐다는 거고 평가절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환율이
인하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평가절하입니다. 환율이 내리면 평가절상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외적 통화 가치가 하락해서 평가절하가 되면 그 나라의 통화의 대외 구매력이 줄어들게 되죠.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도 내려가